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이제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이해해서 뭐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라고 하냐면,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었죠. 이거를 이제 표준화의 어학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행위를 뭐에 비교를 많이 하냐면, 논술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게 낚시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낚시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이 조그만 어항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하고, 뭐가 난이도가 쉽냐? 당연히 이게 쉽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자기가 어항할 때 낚시대에 가서 이제 안 잡히면 여기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몇 번 했는데 금방 잡을 텐데, 이게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다고 쳐봐요. 그래서 넣었는데 안 잡혀요. 이게 바다예요. 어떻게 잡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유명한 수학자가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의 시험 범위 아웃라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 자체가 어항이 좁으면 좁을수록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스킬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이 어항을 깨트려서 이걸 물고기를 바다로 보내지 말고 풀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했지만. 그렇죠. 물고기를 바다로 보내면 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도망가고 그걸 어떻게 잡냐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요를 딱 배운다 하면은 이 수요 단원의 표준화의 어항이 정확히 딱 아웃라인이 어딘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꾸. 수요 단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첫 번째 뭐 배우는 거예요? n이 1일 때, 2일 때 등등을 통해서 이거를 답을 끝까지 세서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소위 말하는 패턴을 파악하는, 이게 수요 단원의 첫 번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걸 끝까지 세는 게 아니라겠죠. 다시 한번 해줘. 수능은 뭐가 나오지 않는다? 무지성 나열 문제. 끝까지 세서 푸는 게 절대 안 나와요. 자꾸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수업을 사이비한테 듣게 되면 평가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사설은 전부 다 세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이번에 좀 대충 들어서 좀 아시죠? 무슨 S제종 다니는 애들 뭐 국어 원래 못하는 애들 평상시에 그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막 1, 2등급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 무슨 다 막 4등급, 5등급 나와가지고 자기네 학원 모의고사 보니까 국어가 오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 평가원 시험 보면 그냥 바닥 찍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사설은 수요를 세는 게 나오니까 자기가 세서 수요를 맞으면 수요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평가 문제 만나면 날아가는 거죠, 날아.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끝까지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데이터로 수집해 가면서 패턴을 찾는데 패턴이 보이지 않는 거죠, 구조 자체가. 이게 이제 몇 개 하다가 누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보시면 앞에 있는 사람이 X자 보이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누나가 돌아가서 미적분 다 풀고 와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열 세계에서 어항의 아웃라인 이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눈에는 머릿속에 이상한 잡스킬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모호하게 정확하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못 푸는 거죠. 수요를 가면 뭐 이상한 스킬 배우고 이렇게 모든 단원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물고기를 바닷속에 던져놓고 푸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킬이 머릿속에 있는 게 수십 가지가 들어있고, 그 자체가. 예, 그 두 번째 이가 이거죠, 이거. 예, 이게 그래서 평가원 보조자료예요, 보조자료. 해서 알겠죠? 착 해서 너를 만족시키는 이거 개수를 수열 BN으로 정의하고, 우리가 구하는 언노운은 뭐를 구하는 거다?
B10을 구하라로 문제를 바꾸시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만든다? 이놈의 점화식을 만드는 거죠. 점화식. 이거를 시험장에서 이 제시문을 보고 내가 표준화의 어항이 딱 이렇게 돼요. 수열에서 배우는 거는 이거하고 이거가 두 개가 어항에 다예요. 구조 자체.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자꾸 전체적으로. 이게 더 있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얘기하죠. 구조 자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뭐 해설 강의 올라오고 이런 거 보면은 막 이게 뭐 22번이 무슨 확통 문제가 나왔더니 뭐 어떤 이석은 뭐 그 관련된 문제 나중에 모아서 하겠다느니 바로 걸으셔야 돼요. 바로.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바로. 네, 바로. 네. 여기 뭐 좀 정신 나가갖고 뭐 수업 뭐 여러 개 듣는 친구도 뭐 이렇게 간혹 가다가 보면 있던데 자기 해설 강의 들어보고 딱 20번 해서 들어보고 예, 무슨 확통이 어서 이런 소리 나오면 들으면 들어서 수능을 못 봐요. 자꾸 얘기하죠. 들으면 들어서. 어항을 이제 들쑤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항을 들쑤시기 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해갖고 이게 아닌가 봐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어항에 있는 선택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이게 선택지가 많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교과서의 서술 체계가 머릿속에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집에 가서 수열 교과서 이렇게 보라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나. 그래서 정확한 개념의 아웃라인, 그걸 저희가 수업 시간에 표준화 내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개념 수업을 정확히 들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수능 평가원은 뭐만 출제된다? 개념만 출제된다, 개념만.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예,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 개수를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하죠. 요 자연수의 K 개수를 BN이라고 이제 정의를 딱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아, 미안해. AK가 10이 아니라 AK가 N. 요거를 만족시키는 K의 개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 또 봤더니 여기에 A온이 있는 거죠. A온이 여기 살고 있는 거죠. A온이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살고 있는 거는 요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B온은 1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누가 살고 있어, 여기는? 저거 보니까. 여기다 1 더했으니까 A2가 살고 있는 거죠. 다른 놈은 살고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 B2도 1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게 선생님 어떻게 읽으면 이게 확통 문제를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확통 문제를 보이는 거죠? 수능을 무슨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무슨 이렇게 뭐 올라온 거 이렇게 보면은 막 이번 그 문제가 이게 신용이 많으니까 수능만 하는 실력 없는 강사들 이렇게 해설 강의 들으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눈 뜨고. 또 제일 실력 없는 강사들 또 문과 애들 우르르 가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 푸는 거 보면 풀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여기 누가 살아요? 여기는. 그래서 1 더했으니까 A4가 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너도 1이고.
여기에 누가 살아요? 1 더했으니까 이게 살겠죠? 말고, 그래서 있는 거죠. 너도 산다 이거예요, 너도. 너도 살아서, 너는 드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엔 누가 살아요? 이제 알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놈이 4칸 와서 살 수가 있고 1칸 와서 살 수가 있는데 4칸 와서 살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인젝스가 2마리가 생성이 되니까 너는 여기서 있는 놈이 이렇게 올 때는 그대로 한 마리씩이 이게 이 자체가 하나씩 인덱스가 더해져서 2배가 돼서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놈이 올 때는 2배로 생긴다는 거죠. 2배로. 그렇죠? 해석되죠? 여기까지. 여기 A원이 있으면 여기까지 하면 되잖아. A원이 있으면 일단 1 집어넣으면 4 더한 놈이 이게 7하고 이게 9잖아요. 이게 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놈이 여기서 오는 놈은 A5도 있고 A7도 있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배로 되는 거니까 이 놈은 A6이 되고 이 놈은 A16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토탈 4마리가 있는 건데 4마리 있는 놈이 사실 여기서 하나였는데 이 놈은 두 개가 생긴 거고, 여기에 있는 놈은 하나씩 더 똑같은 개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따라서 이게 B4가 2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4인데 이게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점어식의 원소 이름이 뭐죠? 그 원소 이름이 이거 리커시브 포뮬이에요. 리커시브 포뮬. 이게 룰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해서 BN이 이렇게 되는 걸 찾아내시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높은 데 바라보는 친구들은 요 정도 시험장에서 좀 보셔야 돼요. 자꾸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상한 잡다한 스킬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표준화의 어항이 깨진다고요. 자꾸 얘기하지만. 구조 자체가.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22원이 확통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듣자마자 바로 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귀 오염되니까. 문제 보면 어떤 풀이가 맞는지 금방 알 수 있죠. 해서 이제 마무리하면, 따라서 너는 앞에 거는 그대로 더하고, 여기서 4 뺀 거 B2잖아요. 그 다음에 2배. 이렇게 되고. 괜찮죠? 여기까지. 너는 앞에 건 그대로 더하시고 4 빼면은 3인가요? 3도 1인가요? 그럼 이게 2 해서 8 되고, 그 다음에 너는 앞에 거 그대로 더하고 4 빼면 4인가요? 2배 하면 12인가요? 그 다음에 요 놈은 12에 4 빼면 5인가요? 5에 2배 8인가요? 아, 머리 나빠가지고 20인가? 예. 그 다음에 B10은 앞에 건 그대로 더하고 그 다음에 6에 2배인가요? 12인가요? 이렇게 돼서 답이 마무리가 되는데,